이 남자 수선집에서 본 것 같은데? 성담시 골목 한복판에서 전단지를 붙이던 공정한과 공대한은 예상치 못한 한마디에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두 사람이 찾고 있던 사람은 30년 전 집을 나간 아버지 공기철. 그런데 길을 지나던 한 주민이 전단지 속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만 보자. 골목 안쪽 수선집 사장님하고 정말 많이 닮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공정한과 공대한의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합니다. 정말일까요? 30년 동안 사라졌던 아버지가 성담시의 작은 골목에서 수선집 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걸까요? 두 사람은 더 묻지도 못한 채 주민이 알려준 골목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수선집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한 남자, 굽은 어깨, 익숙한 옆모습 그리고 전단지 속사진과 너무나 닮은 얼굴. 공정한과 공대한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드디어 30년 전 사라진 아버지 공기철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두 형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정말 닮으신 분을 보셨어요? 길가에 서 있던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전단지 속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다니까요. 저기 안쪽 골목 수선집에서 본 것 같다. 얼굴이 아주 비슷해. 공대한이 급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선집이요? 어디쯤입니까? 주민은 손가락으로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이 길로 쭉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꺾어. 거기 작은 수선집 하나 있어. 간판도 낡아서 잘 안 보일 거야. 한번 찾아가 봐. 공대한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공정한은 전단지를 움켜쥔 채 공대한을 돌아보았습니다. 야, 대한아, 얼른 가보자. 응? 형, 빨리. 두 형제는 거의 뛰다시피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공대한은 뛰어가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전단지 속 얼굴이 있을까봐, 혹시 골목 끝에서 아버지가 걸어 나올까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버지일까? 머릿속에서는 수십 번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왜 이곳에 있었을까요? 왜 30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살아있었다면 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때 공대한이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형, 저기 같아. 저 수선집. 공정한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 작은 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낡은 유리문, 색이 바랜 간판, 간판에는 희미하게 수선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듯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공대한은 숨을 몰아쉬며 전단지와 가게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형, 여기 맞는 것 같아. 공정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하나만 열면 자신이 30년 동안 원망하고 그리워하고 미워했던 아버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공대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들어가자. 공정한은 한참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유리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한쪽은 어두웠습니다. 한쪽에는 재봉틀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실타래와 단추가 빽빽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희미한 잡음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손을 들어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공대한이 한 번 더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안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가 밀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급히 몸을 일으키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공정한과 공대한은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계십니까? 공정한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잠시 뒤 어두운 가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누군가가 안쪽 방에서 나와 가게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공대한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정말 공기철이 그 안에 있었던 걸까요? 공대한이 한 번 더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마치 오랫동안 사람을 피해 살아온 사람처럼 그 발걸음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공대한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안 돼요. 뒤쪽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양이었습니다. 공대한과 공정한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미양이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약국에서 보던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양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린 듯 수선집 문 앞으로 달려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내려는 듯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대안은 미양을 알아보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혹시 공대안이 미양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혹시 약국 단골 손님 아니세요? 어머니 약국에서 뵌 것 같은데요. 미양은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공정아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양은 금방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맞아요. 약국에서 몇 번 뵀죠? 그런데 두 분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성담시까지.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그녀의 몸은 문을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선집 안쪽을 절대 보여줄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때 공대안의 시선이 미양의 어깨 너머로 향했습니다. 수선집 안쪽.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어두운 실루엣 하나가 빠르게 안쪽으로 몸을 돌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공대안은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아버지의 등이 떠올랐습니다. 미양이 그 순간 몸을 살짝 틀었습니다. 그리고 문 안쪽을 향해 아주 짧고 날카로운 눈짓을 보냈습니다. 들어가. 당장 들어가. 소리는 없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쪽의 남자는 미양의 눈짓을 본 듯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 고개를 숙인 채 더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양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놀랐고 문 안쪽 사람에게 들어가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숨듯이 사라졌습니다. 공정아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에 미양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닮은 사람을 봤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골목 수선집이라고 해서요. 혹시 여기 수선집에 다른 분이 계세요? 미양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공정아는 미양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양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이라뇨? 여긴 제가 오빠랑 같이 지내는 곳이에요. 오빠요? 아, 그때도 오빠분 약을 대신 사가셨죠? 공대안이 되물었습니다. 미양은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오빠요. 몸이 좀 아파서요. 예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밖에도 잘 못 나가요. 사람을 보면 놀라기도 하고요. 아마 잘못 보신 걸 거예요. 말은 준비된 듯 흘러나왔지만 너무 빨랐습니다. 공정아는 그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음 듣는 질문에 이렇게 자세히 대답하는 사람은 대개 두 부류였습니다. 정말 사정이 복잡한 사람이거나 이미 변명을 준비해둔 사람이었습니다. 공대안은 미양의 말보다 방금 본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실례지만 오빠분 얼굴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공대안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미양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공대안은 그 흔들림을 보며 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느꼈습니다. 안 돼요. 미양의 말이 날카롭게 끊어졌습니다. 공대안과 공정안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양도 자신이 너무 세게 말했다는 걸 깨달은 듯 곧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오빠가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해요. 갑자기 모르는 분들이 찾아오시면 상태가 안 좋아져요. 오늘은 안 됩니다. 그럼 다음에라도. 다음에도 어렵습니다. 미양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문 앞을 단단히 막았습니다. 미양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제가 닮은 분 보면 연락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못 봤어요. 정말이에요. 미양은 고개를 돌려 수선집 안쪽을 보려다 말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공정아는 확신했습니다. 미양은 알고 있습니다. 저 안에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공대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저희가 억지로 들어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확인만 하면 됩니다. 방금 뒷모습이 아버지를 닮은 듯 보였어요. 미양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사람은 때로 얼굴보다 등을 먼저 기억합니다. 목소리보다 숨소리를 먼저 알아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미양은 그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잘못 보신 거예요. 미양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간절하면 아무나 닮아 보일 때가 있어요. 두 분 심정은 알겠는데 여기 와서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제 오빠는 아픈 사람입니다. 괜히 놀라게 하지 말아주세요. 미양은 애써 부드러운 말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연락하겠다는 약속은 오히려 오늘은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주세요. 미양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오빠가 안에서 많이 놀랐어요. 더 계시면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그 부탁이라는 말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정아는 그 애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제로 밀어붙일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아직은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아픈 사람이 안에 있다면 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공대하는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선집 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방금 본 뒷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약간 굽은 어깨, 서둘러 사라지던 걸음, 그건 분명히 낯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공정한이 조용히 공대한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공대한은 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연락 주실 거죠? 미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닮은 사람 보면 꼭 연락드릴게요. 그 말은 친절했지만 이상하게도 벽처럼 차가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정아는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미양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선집 안의 비밀을 온몸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공대한도 뒤돌아보았습니다. 낡은 수선집 문은 다시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무도 없다고 믿기에는 방금 본 실루엣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공대한이 낮게 말했습니다. 형, 왜? 나 봤어. 공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대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에 남자 있었어. 얼굴은 못 봤는데 뒷모습이 이상했어. 나도 봤어. 공대한이 놀라 공정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정한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분도 이상해. 우리를 막으려고 했어. 그냥 아픈 오빠라면 그렇게까지 숨길 이유가 없어. 공대한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형도 그렇게 느꼈어? 공정한은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같았지? 그 말에 공정한은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감정만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공정한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신은 못해.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 공대한은 수선집 쪽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저 안에 누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양은 그 사람을 숨기고 있습니다. 아직 그 사람이 공기철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성담시의 낡은 수선집 안에는 누군가가 반드시 감추고 싶어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뒷모습은 이상하리만큼 공씨 형제의 잃어버린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수선집 안에서는 미양이 급히 문을 잠그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양은 숨을 몰아쉬며 그의 앞에 섰습니다. 조금 전까지 두 사람 앞에서 애써 태어난 척하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빠,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양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들어가라고 했잖아. 왜 나왔어? 내가 오기 전까진 나오지 말랬잖아. 남자는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골목 쪽을 향한 눈빛에는 알 수 없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기억하려는 사람처럼 잊은 줄 알았던 이름을 마음속에서 더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미양은 그 눈빛을 보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그녀는 거의 울듯이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빠를 알아보면 안 돼. 오빠도 아직 아무것도 기억하면 안 돼. 밖에서는 바람이 낡은 간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닫힌 수선집 문 너머로 3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이 아주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온정시장으로 돌아온 두 사람, 공대한이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 안쪽에서 약을 정리하던 나선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다녀와? 공대한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대한아,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공대한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엄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선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저런 말을 꺼낼 때는 되게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선혜는 카운터 밖으로 천천히 나왔습니다. 뭔데 그래? 공대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찾으러 다녀왔어요. 나선혜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공대한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닮은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낡은 수선집에서 봤다고요. 그래서 형이랑 같이 갔어요. 나선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대한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거기서 누굴 봤는지 알아요? 나선혜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구? 공대한은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단골 손님 미양 씨요. 순간 나선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뭐? 엄마 약국에 자주 오는 그 미양 씨. 무릎 아픈 오빠 약 타가던 그분 맞아요. 나선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미양씨 성담시에 산다고 했어. 그런데 그 수선집에서 봤다고?
아니, 미양 씨가 거길 왜 있어?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나선혜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약국에 들르던 미양, 무릎약, 소염제, 파스, 위장약까지 늘 비슷한 약을 사가던 여자, 오빠가 아파서 병원에 못 간다고 하던 여자, 건강보험이 없어서 병원 진료가 어렵다고 얼버무리던 여자,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공대 안의 한마디. 그런데 미양 씨가 그 수선집 문 앞에서 우리를 막았어요. 진짜 이상했어요. 그냥 우연히 만난 얼굴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보자마자 놀라서 달려왔고 문 앞을 딱 막았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라는 눈짓을 했어요. 눈짓? 나선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미양 씨가 문 안쪽을 보면서 얼른 들어가라는 듯이 눈짓했어요. 그리고 안에 있던 남자가 뒤돌아서 사라졌어요. 나선혜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자라고? 뒷모습만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 같았어요. 약국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나선혜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사람처럼 멈춰섰습니다. 공기철 같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오래된 상처를 헤집었습니다. 나선혜는 애써 침착하려 했습니다. 너희가 너무 간절해서 그렇게 본 걸 수도 있어. 그 말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기대하면 안 된다고, 또다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이제와 다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 미양 씨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안에 계신 분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바로 안 된다고 내쫓기 바빴다니까요. 나선혜는 그 말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미양의 오빠. 나선혜는 그 오빠에 대해 너무 많은 약을 지어주었고 너무 적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병명도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왜 병원에 가지 않는지, 왜 건강보험이 없는지 물어볼 때마다 미양은 대답을 흐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딱한 사정이 있는 집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말 못할 사정은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30년째 약만 타가는 남자, 건강보험도 없고 병원 기록도 없는 남자, 밖에도 잘 나오지 않고 사람을 보면 놀란다는 남자, 그리고 공기철을 닮은 남자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성담시 수선집. 그곳에 미양이 있었습니다. 나선혜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은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나선혜는 마음속으로 그 말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밀어낼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공기철이 살아있다면, 그가 30년 동안 어딘가에서 숨어 살았다면, 그 곁에 미양이 있었다면, 그동안 미양이 약국에 와서 타간 약이 사실은 공기철을 위한 것이었다면 나선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오래전 기억 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기철이 사라지던 날 집안에 남아있던 이상한 정적, 아무 설명 없이 사라진 남편, 사람들의 수군거림, 바람났다는 소문, 구인옥과 도망갔다는 말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듣고도 해명할 사람 하나 없던 세월. 그런데 만약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면, 만약 공기철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숨어야 했던 것이라면, 그렇다면 미양은 대체 누구입니까? 왜 30년 동안 나선혜의 약국에 드나들었습니까? 왜 나선혜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나선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선집 주소가 어디야? 나선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흔들림은 있었지만 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공대하는 휴대폰을 꺼내 성담시 수선집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선혜는 그 주소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동네 이름, 낡은 골목, 작은 수선집. 그 몇 줄의 글자가 마치 30년 세월의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선혜는 주소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 그렇게 오래 아프다면서 병원 진료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게. 우리 병원에 와서 진료 봐준다고 해도 늘 피했어. 나선혜는 그동안 왜 더 깊이 묻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여자,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남매, 그런 사연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며칠 뒤 나선혜는 결국 그 수선집 앞에 다시 섰습니다. 처음 그곳에 왔을 때와는 마음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혹시나 하는 기대가 컸습니다. 정말 공기철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혹시라도 그가 살아있다면 이유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선혜의 가슴 속에는 기대보다 의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랑, 수선집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리더니 미양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양은 나선혜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약사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나선혜는 수선집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양 씨, 저 안에 있는 사람 공기철이에요? 미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대답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양의 눈빛, 떨리는 손끝, 갑자기 굳어버린 입술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선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해요. 저 안에 있는 사람, 내 남편 공기철 맞아요? 미양은 재빨리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선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곧 안에 누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공기철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선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양 씨, 지금부터는 정말 잘 대답해야 해요. 미양은 떨리는 눈으로 나선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선혜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물었습니다. 공기철이 사라진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선혜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났다는 소문. 미양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 소문도 미양 씨가 만든 거예요?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멎은 것 같았습니다. 미양은 한참 동안 나선혜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나선혜는 답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나선혜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정말 당신이었어요? 미양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양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선집 안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쨍그랑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미양은 울먹이며 문을 막아섰지만 나선혜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정말 기억을 잃은 채 살아온 것일까요? 미양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그를 숨겨야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